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이 지금은 1.84% 살짝금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주네요. 그리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조정 구간도 있긴 한데요. 뭐 지금도 약간은 플래그 패턴을 해가지고 조정 주고 있어요. 주봉에서 한번 봐볼까요? 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름대로 삼각수렴 플래그 패턴 행보성 깃발형 모양새 있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모멘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의 어떤 차트 패턴과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주가를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어떤 성장 동력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관점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데스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로스의 정의와 최근 발생. 데스크로스는 50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강력한 약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51선이 200일선 아래로 이렇게 하락할 때, 그러니까 요걸 또 데드 크로스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그 데스 크로스라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이 신호를 두 차례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스 크로스는 주가 하락의 전조로 간주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이 신호 이후 8개월 동안 약 25% 하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스크로스의 무효화 가능성. 11월 초 나타난 데스크로스 이후, 그러니까 이 데스크로스가 이 구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1월 초라고 한다면은 어디죠? 여기겠네. 여기서 한번 데스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쵸? 내려온 거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쵸? 여기 두 번째 데스크로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월 초에 나타난 첫 번째 데스크로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히려 2% 상승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약 410.37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418.6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시장에 긍정적인 외부 촉매 역할을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스크로스의 가능성. 11월 25일 발생한 두 번째 데스크로스는 첫 번째와 다르게 약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 추세가 약화된 상태이며 트럼프 재선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단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때가 이렇게 빠졌을 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올라왔죠. 여기서 이전 캔들 자체가 상승 관통의 캔들 나오고 나서 그리고 유성형 요게 좀 확대해 볼까요? 요 일봉에서 요 캔들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전 캔들이 상승 관통형 캔들 나오고 상승 확인형 유성형 캔들 나왔죠. 십자형.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상승 지속형 캔들 나왔습니다. 약간 우려를 하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상승해서 좀 올라간 모양새가 있어요. 월가 전문가들의 상반된 전망. 기술적 분석과 달리 월가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동평균선 관점의 어떤 기술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기술적 분석과 달리 월가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RBC 캐피털, UBS, 다이와증권, 프레지던트 캐피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476달러에서 52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26.80, 87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26달러요. 426달러. 그런데 더 높게 잡은 거죠. 476달러에서 520달러.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 JP모건, 골드만삭스, 제프리스가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며 웨드부시는 목표 주가를 550달러까지 설정하며 시장 최고치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애널
투자은행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분들이 매수 의견을 이야기했고, 근데 되게 높게 설정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의 이렇게 아까 그 삼각수렴의 모양새가 있었죠. 주봉에서도 또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좀 돌파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가장 낮게 이야기한 게 476달러 정도. 476달러라고 한다면은 전고가 돌파하면서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 마르커스프대 주식은 두 차례 데스크로스 신호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약세 추세와 외부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데스크로스 신호가 하락을 예고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신호는 트럼프 재선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무효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적 신호와 월가 분석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호 이후로 해가지고 데스크로스 나오게 되면 8개월 동안 25% 하락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월가의 그 전문가 분들은 좀 마르크스프트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다는 거죠. 높게 설정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 지금 마르크스프트의 어떤 최근의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목표 주가, 단기 목표 주가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약간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마르크스프트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주가 예측과 성장 동력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커스프트의 성장 동력, 마르커스프트의 주요 성장 동력은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마르커스프트 365 생산성 소프트웨어, 그리고 링크드인을 꼽고 있습니다. 애저는 현재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연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좋네요. 이는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에서 아마존 AWS와 경쟁 속에서 마르커스프트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링크드인은 전문 네트워킹 분야에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매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재무제표를 좀 보고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재무제표를 봤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종목들을 재무제표를 분석합니다. 와, 근데 재무제표가 되게 뭐 수익률이 높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흐름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매출 구조가 되게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 거의 일맥상통할 거예요. 지금의 흐름과. 그래서 주요 산업별 기여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요 산업별 기여도 마르크스프트의 비즈니스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마르크스프트 다이나믹스 365, 링크드인 등이 포함되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하고 다이나믹스 365, 링크드인 등이 포함되며 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사업 부분에서 그래서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문은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해 가격 결정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 부분이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애저, 깃허브, SQL 등이 포함되며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끄는 주력 부문으로 평가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애저가 들어가 있죠.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이 부분이 근데 현재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요쪽에 50% 차지하고 여기가 3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팅 요쪽이 한 20%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이쪽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퍼스널 컴퓨팅, 윈도우 운영체 게이밍, 검색, 디바이스 사업 등이 포함되며 매출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경쟁 심화로 인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액티비전 인수로 인해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퍼스널 컴퓨터 쪽 윈도우 운영 체제하고 게이밍 요쪽 그다음에 검색 디바이스 사업 요쪽은 좀 약하다고 합니다. 경쟁 심화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말고요. 액티비전을 인수를 했죠. 네,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주가 예측. 현재 분석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예상 주가는 548달러. 지금이 426달러니까 548달러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죠. 현재 주가, 그러니까 요 자료는 416.55달러에서 체크해 본 건데 약 31.56%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416.5달러에서 체크하게 되면은 54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31.56%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2025년에는 매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에 매출 2,780억 달러, 순이익은 992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67달러가 예상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EPS가 많이 올라간대. 지금 11.80인데 EPS가 지금 15.67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와. 여하튼 간에 근데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하긴 해요. 은근하게. 애저의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이 예측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까 전에 뭐 이 애저 쪽에 여기 있잖아요. 애저는 현재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연간 30%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애저의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측치가. 2030년 주가 예측.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매출 5,031억 달러, 순이익은 1,815억 달러, 주당 순이익 계속 올라간다. 28.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30년 예상 주가는 717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72.13%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반영합니다. 30배 정도? 지금 체크한 거는 36인데 30배면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향후 5년간의 주요 변수. 경쟁 애저는 AWS와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책 리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반독점 조사와 같은 규제 리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생산성 소프트웨어 부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 Azure AI Foundry가 같은 AI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AI 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 Azure와 AI 기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 독점적인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그리고 링크드인과 게이밍 부문의 확장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와 경쟁 심화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지만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혁신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아시겠죠? 모멘텀 관점에서는. 그리고 뭐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요 영상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해외 주식에다가 올려둘게요. 돈가치 유튜브에 해외 가치 세션에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관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분석한 것은 여기 가치평가에다 올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것도 점검해서 체크해 볼까요? 공매도 쪽. 최근에 공매도 흐름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공매도 추이.
근데 이제 공매도가 최근에 약간 많이 작용되는 건 아닌데요. 평상시보다는 약간 작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됐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짝 올랐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한 번씩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이제 공매도를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타이밍에 보게 되면 5, 4, 4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7이 나오죠. 그다음 갑자기 뭐 3 이렇게 나오다가 5가 나오고 그러다가 6, 5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공매도가 뭐 잔파동이 정도에서 적용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는 당연히 적용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상한 잔고를 봤는데 미상한 잔고가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 6,500만 주에서 뭐 중간에 5,900만 주, 6만 그다음 6,200만 주 이렇게 했는데 뭐 최근에 살짝 증가한 거 있어요. 미상한 잔고가. 그리고 일평균 공매도량도 살짝 증가한 거 있는데, 그래도 공매도 청산 소율이 뭐 그렇게 증가하는 것 같지 않네요. 여기 지금 3.571, 2.981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는 그냥 여기에서 이 차트가 올랐다 떨어졌다는 데 있어서 이 떨굴 때 그때 한 번씩 적용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파동에서 공매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겠는다면, 아까 그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적에 뭐 이제 첫 번째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던 게 이제 데스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데스크로스, 두 번째 데스크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데스크로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빠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뭐 나중에라도 지금 안 빠지다고 한다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그 월가의 그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목표가까지 좀 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지 않고서 여기 두 번째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기술적 관점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뭐 하지만 요거는 이제 되게 잔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2025년, 2030년 이와 같은 성장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뭐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긴 하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방송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동가치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가치 투자로도 오세요.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실전 가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아무래도 함께 투자하게 되면 돈도 벌고 좋긴 하겠죠. 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45분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 방송 꼭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시면 좋죠. 녹화 영상도 다 있으니까 녹화 영상 보셔도 되고 퇴근하시고 오셔서. 그다음에 가치 평가는 재무제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하는 세션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국내 주식도 모멘텀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고, 돈의 흐름은 정부 정책과 시장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별 시황을 분석하고 작은 흐름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것. 투자 교육 영상에는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 경제,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육 영상 자료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증권 시황 방송은 평일 오전 7시에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동향을 분석합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자료는 동가치 TV 유튜브 DB 자료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제가 뭐 이야기 안 해드린 것 같죠? 이번 시간에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